시골에 이렇게 이게 어디 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어떤 박물관을 열게 되신 뭐 동기나 계기가 뭐가 있나요? 한 30년 전에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이 홀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벼의사 걸려 홀른 홀태가 있었어요. 그 홀태가 우리 마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이렇게 귀한 물건인데 어느 날 고물상에 가보니까 이거를 막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아깝다 싶어가지고 하나를 사다 놓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옛날 물건이 나와가지고 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옛 것에 대한 정이 가가지고 옛날 물건을 이제 모으게 됐는데 그걸 한참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수준을 높여야 됐다. 그래서 이제 고서하고 또 이 고화하고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소장하고 계신 소장품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소장품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발표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고 월인 청강 지곡이라고 하는 책인데 세종대왕이 만든 책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것 또한 세종대왕이 만든 건 세 권인데 이건 12권 완질로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많고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 발표가 되면 큰 그 국가적인 이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는 10월 달에 전시회를 하실 계획이신 걸로 아는데요. 예, 전시회 장소는 이제 여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10월 달에 가산 박물관,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해 있는 그 소장품 중에 불교용품, 탱화, 뭐 운판, 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제로 해서 그 박물관 도청에서 이제 그걸 지원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10월 달에 그거 하는 데서 이제 월인청강지곡도 발표를 하실 겁니까? 전시를 하실 겁니까? 월인 청강지곡은 그때 발표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그 불교 다른 탱화나 뭐 불화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다음에 이거는 특별히 선정해 가지고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월인청강지곡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월인청강지곡을 어떤 이상주 전 교수님께서 이걸 한 연구 논문도 있던데 네. 그 논문에서 연구된 결과나 또는 관장님께서 그동안에 이거 알아보신 게 많으시니까 그 관련해서 소장하고 계신 월인청강지곡이 어떤 거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월인 청강지곡에서 1권부터 12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도서 목록을 찾아보든지 어디를 찾아봐도 제목은 월인 청강지곡인데 내용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월인 청강지곡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견된 월인 청강지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이 뭐 잘 모르는 사람은 뭐 모조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모조품이 있으면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을 어디서 찾아봐도 원본도 없고 어디서 찍었다는 것도 원본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원본이 없어지고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원본이 없어져서 이것만 남았을 때 이것만 남아 있으니까 그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이상주 교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하도록 해서 한 1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유사품이나 모조품이 아니고 이거는 그 정품으로 이렇게 그 사찰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상주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그 학회지인가 뭐 거기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처음 본 사람은 옛날 그 강경 도감에서 만든 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판권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의심을 갖는데, 이거를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유사품이나 모조품이 아니고, 이 글을 12권을 친다고 할 때는 아주 고승이나 또 아니면 뭐 학식이 높은 그 스님이 이걸 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이거를 쳐서 유사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뭐 200권이나 300권 만들어야 돈이 되는데, 달랑이 한 권 만들어 가지고 돈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유사품이라고 하는 것,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원본이고, 제 생각에서는 봉은사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이북에 있던 봉은사에서 이것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 단동을 거쳐서 중국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제가 20년 전에 이걸 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혼자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인청강지곡에 대해서 이상주 교수가 연구도 하셨는데, 연구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 이 원인청강지곡에 저술한 분이 신미대사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시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아팠을 때 신미대사가 세종 그 집에 가서 불공을 드렸거든요. 또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걸 세종이 굉장히 그걸 신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신미대사하고 세종대왕하고 친분이 가깝기 때문에, 신미대사가 이제 이게 그 산타크리스토를 잘 알았던 사람이고, 또 세종대왕 역시도 10여 명의 장정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그 외국어를 공부를 시켰는데, 바로 산타크로스 이런 거를 공부를 시켰는데, 아마 그 세종대왕 시대 왕사로 있었던 신미대사가 이건 관여하지 않고선 도저히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작품이.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지은 원인청강지곡도 어떤 고승, 두 사람의 고승인데 내가 그 사람을 잊어먹었는데, 신미학종과 이 두 사람의 그 조언을 얻어가지고 그걸 쓴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 당시에 왕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저술에 관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이제 원인청강지곡이 12권이 목판본일 것이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저 관장님께서 목판본이 아니라 이런 활자, 금속 활자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무언가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원인청강지곡 석보상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건 지금 원인청강지곡입니다. 이거는 원인청강지곡은 이게 찍은데 나뭇결이 보입니다. 이게 글씨에 나뭇결이 보여가지고 이건 목판으로 찍은 거다 대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한자도 나뭇결이 없어요. 나뭇결이 없이 일정하게 금속으로 이렇게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목판은 이 괴선에, 이게 어미라고 그러는데 어미가 이 괴선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어미가 괴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이거는 그 목판이 아니고 금속활자다. 저는 이렇게 지금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청주에서 이제 금속활자 관련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 그 시절에 이쪽에 뭐 금속 활자 인쇄 뭐 이런 쪽에 뭐가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있어요.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발견이 됐으니까, 물론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북한 개성에 있는 봉은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을 뭐 저렇게 돌라서 왔다고 하지만, 제작은 아마 이 근처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또 가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금속활자가 이 지역에 있던 그런 그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금속활자가 이제 고려 시대에 1370 몇 년에 직지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이것도 흥덕사라고 하는 절에서 찍은 겁니다, 그게. 근데 이건 봉은사예요. 그러면 절에서, 사찰에서 금속 활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이 고려 때 것이, 이게 1500년이니까 한 몇백 년 이어져 가지고 그 전통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건 지금 발표하는 월인청강지곡이고, 이거는 정령 무속보라는데 이것도 발표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가정 3년에 1524년에 찍었다고, 보현사에서 찍었다고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선연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경태 2년에, 그러니까 1451년에 이것도 절에서 찍은 겁니다. 그럼 그때 강경도 가면서 찍은 건 나라에서 찍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잘 찍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절이 합쳐가지고 어떤 불경을 찍고, 마지막에 그 찍는 간기, 어떤 절에서 찍었다는 간기는 각자 가져가서 그 절에서 소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만, 이건 개운사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하는 거고, 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보현사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하는 거고, 이거는 봉은사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인쇄본으로 책을 만든 것은 이 근처에서 이쪽 지역에서 만들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개성에 있는 봉은사로 갔다가 봉은사에서 그 책을 옛날 그 하던 시스템대로 봉은사에서 받아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봉은사 소장 장하고 뒤에 끝에다 수기로 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단동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것을 소장님이 이제 구하게 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그렇게 됐거나 저렇게 됐거나 어쨌든 지금 금속 활자본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 게. 그래서 뭐 그런 것만 가지고도 가치가 있을 것 같으네요. 지금 그 월인청강지곡 이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월인청강지옥, 이 첫 장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지은 월인청각은 부처님의 은혜가 각 연못에 비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은혜가 골고루 비쳐서 그 은혜수라 하는 내용이 첫 번째인데, 이건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일이라고 해서 선한 여인이 둔 아들,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인데, 홀로 피하여 달아나며 나서거니와 차제 진일신 탕약 상정 진이니라, 이렇게 이제 했으면, 이게 무슨 내용? 쉽게 얘기하면은 아들이 병이 났는데 이것을 낫으려면은 이 병을 피해서 달아나고 낫으려면은, 여기에 지금 뭐예요? 욕이라고 하는 것이 요대기거든요. 요대기, 탕이라는 건 끓인 물이거든요. 끓인 물.
약이라는 것은 이제 뭐 풀이나 뭐 이제 약철 달인 거 이거를 먹고 뜨신 요름을 뒤집어 쓰고 뜨신 물을 먹고 또 약을 먹고 항상 이렇게 정결하게 나가면 다 가외리다는 낫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했던 얘기하고 이건 일반 서민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병든 사람이 어디 그 저기 고칠 수가 없으니까 약사신앙이라는 게 조선 초기에 뭐 약도 없고 이제 병원도 없고 하니까 부처에 가서 약사들한테 이제 이렇게 불공을 하고 절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약사신앙인데 그 약사신앙이 있었던 시절에 이런 부처가 이게 이제 사경신앙이라고 해야 될란가? 옛날에는 이제 이게 사경신앙이라서 이 저게 불경을 만들므로써 3천, 2천 명의 뭐 그 중생들에게 은덕이 가라 이렇게 이제 설명 나온 책도 있거든요. 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금사경을. 그런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병 났을 때 요 잘 쓰고 끓인 물 먹고 약도 다려 먹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가면 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민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번역되어 가지고 온 세상에 알리면 한글의 중요성도 알겠지만 병이 저 약국과 저 병원이 없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병에 대한 갈망과 또 그 낫고자 하는 그 신앙이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는가 이런 걸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걸 다 해석한다면 별 내용이 다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선 월인청강지곡 지금 갖고 계신 게 12권이나 되고 분량도 많은데 지금 어쨌든 번역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번역본을 만드는 것도 한 사업이 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시도는 안 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 시도를 안 해봤고요. 이 내용을 첫 내용을 내가 봤을 때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 내가 이제 대충 훑어보니까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본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좀 유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시 가산박물관 얘기로 넘어와서 가산박물관 여기 앞으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산박물관은 이제 2008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제가 소장 유물이 전적만 10,000권이 넘습니다. 10,000권이 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보기 힘든 개미자라고 하는 활자도 있어요. 개미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월인청강지곡. 또 그 회맹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이방원이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맹세하고 피를 섞어서 맹세하고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조중봉 선생이 이제 썼던 뭐 항의 신편이라든지 또 그 누구야 지금 얘기한 대사가 누구죠? 그게? 영규대사. 영규대사가 만든 변상도도 있고 그런 유물이 많아가지고 제 나이가 76인데 앞으로 그 수장군화를 잘 져가지고 이게 자선 만대까지 잘 보관되도록 화재나 도난 위험을 저게 막을 수 있는 장치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혼자로서는 이게 좀 힘이 부족하고 관청에 얘기해봐도 사설이라 뭐 별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큰 그 수장고를 하나 짓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수장고를 쳐서 잘 보관한 후에는 나중에 하나씩 후대에서 꺼내가지고 역사적인 그 재고증을 해가면서 귀중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